그러면 나경원은 갔다 와서 김부겸과 각을 세우는, 그때 내 기억에 맞으면 이쪽 이 더민당 계열 의원들이, 민주당 계열 의원들이 그때 사드 배치 반대 이런 것도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랑 정확하게 각을 세우는 자기 입장을 발표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이제 들러리 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나경원이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당 의원들 전체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주 정도 되니까 뜨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들한테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뭐 이렇게 숭고한 존재, 혹은 정말로 무슨 사상과 이념에 투철한 존재, 그런 것을 자기의 제일 가치로 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빠찌 다르신 분들께 제가 권하는 인생의 충고는 여우같이 영악하고 교활한 기회주의자가 되십시오. 나는 당신들한테 숭고한 존재, 무슨 사상과 이념으로 투철하게 무장된 존재가 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시민은. 기회주의자가 좀 되십시오. 지금 기회를 봐라. 미중 전쟁과 북한 해방이 눈앞에 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기회를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투기를 해라 이거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노는 꼴 보면 몰라요? 대한민국의 그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웬만한 무슨 제도권 상류층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지금 와서 갑자기 숭고하고 사상과 이념에 투철한 존재가 되겠어요? 거기 그런 잠재력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냐고요. 박 대통령 그런 식으로 그 짓으로 탄핵하고 인격살인하고 감옥에 쳐놓고 국가와 사회가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는 이 상황이 펼쳐졌다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무슨 숭고함이라든지 무슨 사상적 이념적 원칙성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것들이란 소리예요. 인간됨이. 오케이, 그거 몰라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기회주의자라도 좀 돼봐라. 뭐 그렇게 영악하다며, 냄새 잘 맡고. 그 콧구멍은 뒀다 뭐 했으냐 이거지. 이현주처럼 콧구멍 좀 제대로 작동시켜 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 뭐냐. 일단 첫째, 북의 핵과 미사일은 시진핑 작품 아니에요. 시진핑 체제 아래서 북의 이때까지 6번의 핵실험 중에 4번이 시진핑 체제 아래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급기야 수소폭탄까지 갔거든요. 또 북의 이때까지 유의미한 미사일 실험 30여 번 중에 25번이 시진핑 체제 아래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급기야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있네 없네 수준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저렇게 무릎 꿇려가지고 수갑을 채워놓으면, 지금 거의 수갑이 지금 여기 다 차갖고 이제 수갑이랑 이제 발목까지 차서 중국이 꼼지락달싹 못하는 상태인데, 그러면 북이 어떻게 더 핵을 밀고 나가면 미사일을 더 밀고 나갈 거예요. 못 밀고 나가거든요. 못 밀고 나간다는 얘기는 망했다는 소리예요. 뒷배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밀고 나가냐고. 막말로 미국이 접수했을 때 중국이 개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록강 도만강 넘어서 못해요. 했다가는 골로 가는데. 군사적으로 골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금융 무슨 환율 조작국 지정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한 25%까지 올라가게 생긴 무역보복을 갑자기 지금 2,500억 달러 규모를 5천억 달러로 늘린다든지 25%를 35%로 올린다든지 이러면 골로 간다고요. 저거. 못 들어오는 거야 중국 이제. 북에 무슨 일 당하더라도 평양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이 GDP 1인당 8,700달러 수준인데 인구가 14억 명짜리예요. 그런 초거대 국가를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 인권, 개인, 존엄성
공정시장, 공정무역 이런 인류 보편의 규범과 가치를 배워라. 배우지 않으려면 주저앉아라. 이러고서 지금 길을 들이고 있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해방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요즘 이렇게 가니까 경제 냉전, 이코노믹 콜드워, 경제 철의 장막, 이코노믹 아이언 커튼. 철의 장막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냉전할 때 그 서방 진영하고 서방 자유 진영하고 소련이 이끄는 공산 진영 사이에 철의 장막이라 그랬거든요. 아이언 커튼. 혹은 글로벌 공급망 변경.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러죠. 부품들을 혹은 무슨 물건을 중국으로부터 사던 거를 다른 나라, 인도나 무슨 동남아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 생산 기지를.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2,500억 달러로 관세가 늘어난 게 불과 지금 아직 2달 안 됐어요. 그게 저 문재인이 평양 가는 날 늘어났잖아요. 그날 새벽에.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부터. 그게 한 서너 달 가야 효과 발휘된다고요. 오히려 지금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더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 늘게 되냐면, 이제 그 관세가 지금은 10% 적용돼 있는데 그게 25%로 올라가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관세 더 오르기 전에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뽑아내고 있다고요, 지금. 밀어내기죠. 뽑아내기, 밀어내기요. 그것 때문에, 올해 3, 4분기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그 얘기 뭐냐? 앞으로 준다는 소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직 감을 못 잡는데 제가 생생한 사례를 한 2개 들어드릴게요. 이 전 세계적인 리튬 전지가 중국이 한 60%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중국 다음에 미국이고 한국 같으면은 중국의 한 10분의 1? 그렇죠.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체 이게 참 까다로운 건데 결국 이런 것까지도 나중엔 대체된다고요.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태양광에서 이 태양광 패널은 그 조립은 모르겠지만 광 에너지를 저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필름. 이거는 꼭 중국산이 좋지를 않아요.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필름은. 중국산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저거는 굉장히 하이텍이에요. 물론 그 필름을 사다가 조립하고 뭐 이런 거는 중국에서 조립할 수는 있는데 태양광 패널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제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버터라고요. 이 무슨 인버터 그 에어컨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인버터라는 건 AC/DC 바꾸는 거. DC/AC 바꾸는 걸 인버터라 그러거든요. DC를 AC로 바꾸는 거. 그 태양광에서는 DC가 나온단 말이에요. 직류가.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요 인버터라는 애가 이거를 대개 한 물기를 셋으로 나눠줘요. 하나는 DC로 그냥 배터리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AC로 바꿔서 AC 기기들, 우리 보통 교류기기, 우리 지금 쓰는 가전기기 쪽으로 보내주든지, 그러면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쪽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이제 DC 조명기기 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우리 LED 전등이 빛을 내는 부분은 다 DC예요. 근데 LED 전등을 우리가 AC 플러그, 그 컨센트에 끼우잖아요. 그 중간에 AC를 DC로 바꾸는 애가 있다고요. 전원 서플라이, 전원 어댑터가. 근데 이런 식으로 DC를 직접 받아버리면 그 전등 구조가 단순해지죠. LED 전등에 그 DC를 AC로 바꾸는 부분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버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물을 갈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C면 DC 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AC는 AC로 보내고, 배터리는 배터리로 보내고, 받아들이기는 저쪽 그 태양광 패널에서 받아들이고.
이게 중국제가 거의 다 먹고 있어요, 이걸.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을 치려고 하고 이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중국 업체들이. 이게 이런 거죠. 공장 빠져나가면 결국은 인도산 부품을 쓰게 되거든요. 이 뭐 옆에 무슨 철 박스니 뭐 조그만 전자제품 여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PCB 인도에서 만들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탈중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미중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탈중국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공급망 변경이죠. 공급망 변화, supply chain change. 공급망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탈중국이. 그럼 탈중국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자로 치면 복리같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때는 한 업체도 못 움직이죠. 근데 한 2달 지나면은 한 10개 업체가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근데 이게 한 6개월 지나면 100개 업체가 되고 1년 지나면 이게 1000개 업체가 되고 이게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 이게 지수함수식으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게. 그게 골아프게 생긴 거죠, 중국이. 그래서 결국은 이거 몇 년 가면 중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국력 전체를 주물럭주물럭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게 중국 문제의 본질이라고 펜스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결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총칼로 안 하고 전쟁으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딱 포위해 갖고 경제적으로 끌어안치니까 중국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태가. 한번 보시자고요, 그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거 한 10년 이상 걸릴 텐데. 10년, 5년, 10년, 최소한. 아마 정말 이제 하늘이 막 뒤집어지고 땅이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가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북한 해방은 그거보다 훨씬 빨리 오죠. 그러면 미중 전쟁은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북한 해방이 일어났어요. 북한 해방이 일어나면 중국 변화는 다른 또 다이내믹, 다른 충격을 먹게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2,500만 주민이 자유와 인권과 개인과 존엄성과 공정시장과 공정무역을 향해서 급속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해방된 지 한 5년 만에 소득 10,000불 치고 올라가고 한 10년 만에 15,000불 치고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되면요. 이 중국인들이 엄청 쇼크 먹거든요. 일당 독재가 좋은 게 아니야. 중국식 사회주의 좋은 거 아니야.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고 공정시장, 공정무역이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 미중전쟁은 계속 가는 거고 한편으로 먼저 북한 해방 와서 미중전쟁에 다이내믹은 다이내믹대로 실어주고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기회다. 이 기회를 잘 읽는 기회주의자가 좀 되라. 야당 의원들은. 조중동 같은 메이저 언론은. 니들은 눈도 없고 머리도 없냐. 왜 영악하고 교활한 정말 여우다운 여우 같은 기회주의자조차 못 되냐. 그게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오면 북한 해방이 오게 되면 쓰나미가 일어나죠, 당연히.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만 하나 예를 들어도요. 그때가 되면은 지금 뭐 한 서울 토요일 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여러 집회 다 합쳐서 한 6천 명 정도 나오는데 저는 짜게 봐요. 한 6천 명 정도 나오는데 그때가 되면 한 60만 뭐 이렇게 100만 한 100만 나오면은 사대문 안이 꽉 차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버텨낼 수가 없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그 다음에 그것만 하나? 그때가 되면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 요새 벌써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이 저건 나라 말아먹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아직 충성심 남아있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문재인 때문에 전쟁 안 나고 있어. 평화통일정책은 잘 쓰고 있는 거야. 아직 그 말은 해요. 나라는 말아먹었지만 평화는 문재인이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평양이 없어진 판에 평화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절대 평화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 자체가 증발해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 속임수 같은 가짜 딜레마로 사람들을 마비시켜 놓고 자기 지지 기반으로 삼은 건데, 이게 빠져버리는데, 이게 썰물처럼 빠져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버텨낼 수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그게 누구였나? 그 전교조 위원장도 했었고, 민노총 위원장도 했던 이수홍가, 누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2010년경에 그 연설할 때 이런 연설했거든요. 친북이여 단결하라. 단결. 친북이여 단결하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범친북이란 말을 써요. 여기에는 이제 간첩부터 시작을 해서 간첩인 줄 그 정을 알면서도 그와 교류하는 자들, 그 다음에 간첩에 적은 안 올렸지만 종북을 열심히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종북은 아닌데 친북을 하는 자들, 북한 체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정을 알면서도 그걸 보호하는 자들, 여기까지 다 저는 범친북이라고 불러요. 근데 범친북이 상당히 잘 단결되어 있다고요. 일사불란하게. 이게 왜 그러겠어요? 평양이라고 바라볼 곳이 있잖아. 메시지 발신 센터가 있다고요, 거기. 평양이 건재하니까 범친북이 단결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평양이 없어져요? 범친북의 핵심 코드가 뭔지 아세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에요. 정치 투기라고요. 막무가내 정치 투기예요. 그러니까 평양의 영향력과 힘을 받아서 나의 입지와 영향력과 권력을 강화한다는 게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그 책 읽고서 어버이 수령님 하면서 우는 애들, 그건 정말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마지막 까고 나면 거기 줄 서니까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산다예요. 이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남노당 때도. 남노당 때도요. 남노당의 정치 자금이 무지막지하게 풀렸거든요. 그 소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가 일제시대 때 돈이, 그러니까 조선은행권, 지금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이 돈을 찍었다고요. 조선은행권하고 동경은행권하고 두 개가 있었어요. 일제 돈이죠.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소련 군표를 나눠주면서 그걸 회수를 했다고요. 회수를 해서 그걸 바리바리 싸갖고 남노당에 다 푸른 거예요. 왜 테렌트 슈티코프의 비망록에 나오는데, 비망록이 아니라 와이어, 전선, 한동안 그게 잠깐 공개된 적이 있었다고요. 그 공개됐을 때 빼갖고 보관돼 있죠.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 거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이미 우리 쪽에서 그거 다 대공 작업했던 분들 회고록 봐도 다 나오고, 드럼통에 넣어갖고 보냈다는 둥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비닐 같은 게 없을 때니까 습기 타지 말라고 이제 드럼통을 깨끗하게 안을 건조를 시켜서 불을 떼서 깨끗하게 건조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꽉꽉 말아갖고 계속 쟁여갖고 딱 채워갖고 그때 남으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노당에 줄 서면
시위 자금 나오고 조직 자금 나오고 활동 자금 나오고. 그러니까 거긴 처음부터 돈지랄한대요. 그쪽 동네는. 처음부터 돈지랄한대요. 거기가. 뭐 돈 없어요. 운동을 모았다. 천만에. 전대협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회 장악하고 나서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80년대 중반에 전대협 세대 애들이 학생회 장악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거잖아요. 그 자판기. 학교 있는 군의 자판기 장악.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앨범. 그리고 이제 그런 학교 쪽 일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이 이제 쌓아 올라져가서 학년 10학년, 12학년씩 다니잖아요, 걔들. 그러면 이제 90년대쯤 되면, 80년대 말 90년대 초쯤 되면 무슨 짓을 하냐. 학교에 교직원 채용에 이제 입김을 넣기 시작을 해요. 교직원 노조 만들고.